자, 자,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용도적의 분류 문제 나와 있죠? 자, 거기를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크게 용도적은 도간, 농자 4개가 있죠? 자, 세분된 것들을 볼 거예요. 자, 먼저 도의적이 보입니다. 자, 도의적은 여러분 나누면 그 4개로 나눠지죠? 자, 4개 뭐 있나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아무리 따가지고 주상공록하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크게 4개로 쪼개집니다. 자, 또, 자, 주거지역은 여러분 앞에 주거용 건축할 수 있는 거고, 상가, 공장, 녹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거지역은 또 여러분 나뉘면, 자, 3개로 나눠지거든. 자, 3개 뭐 있죠? 전, 일, 준입니다. 우리 전이 올라가 버렸네. 자, 우리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고, 이 개념 분리에서 옛날 주거지역이 어쨌든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이기도 하니까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일단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요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 자, 전용 주거는 뭐라 써있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반 주거는 뭐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옛날 문제들을 보게 되면 여기 양호한하고 편리한을 바꿔서 틀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야. 자, 전용 주거지역인데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면 틀렸죠? 또 일반 주거지역인데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양호한하고 편리한이 뭐가 틀리냐?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법에 정한 대로 외워 그냥. 알겠죠? 대신 이제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자,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됐나요? 그래서 안 헷갈리게. 전량, 전용 주거가 양호한. 일편, 일반 주거는 편리한.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 종류에 따라서 1, 2종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자, 1종, 2종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읽는 요령. 자, 읽는 것은 역순으로 읽으시면 돼. 알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또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뭐 제자 빼고 그냥 1종 전용 이렇게 해도 되고, 2종 전용 주거지역.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자, 2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중심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된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단독주택을 2층을 지었는데 바로 옆에 30층 아파트가 들어와버리면 나는 망했죠? 그렇잖아. 그래서 또 구별해 줘야 돼.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끼리 묶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개념 잡았나요? 자, 2종 전용주거는 뭐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기 바래요. 자, 일단 개념 정확히 봐두시고요. 자, 반면에 일반 주거는 주택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또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러분, 자, 뭐 중심으로 나오죠? 저층 중심입니다. 이쪽에 낮은 층은 낮은 층대로 묶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이다. 그래서 저층이라 하면 몇 층이라고 법에서 정해놨냐면 몇 층 나오죠? 4층 이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2종 일반 주거는 뭐죠? 중층 중심. 중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또 3종 일반 주거는 뭐죠? 중고층. 알겠죠? 그래서 층으로 따지면 3종들도 고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중층이든 고층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 됐나요? 자, 반면에 준주거지역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주거 기능이 중심이에요. 알겠죠? 우리 준주거는 주거 기능이 중심이지만 상가들도 있고 또 업무 기능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우리가 주택들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상가들도 좀 있고 막 그런 지역 있죠? 그런 지역 보통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거지역을 쪼개버리면 6개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6개. 자, 보시면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이렇게 세 군데 있다고 받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자, 1종 전용주거는 무슨 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자, 1종 일반은 뭐죠? 저층 중심. 2종 일반은 중층 중심. 자, 중층은 정확히 기준이 안 나와 있어. 저층은 4층으로 나오지만 중층은 정확히 법에서 기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뭐 7, 8층이 될 수도 있고 10층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중층 중심. 자, 3종은 중고층. 자, 준주거는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과거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뻔하게 이렇게 나와. 아까 말씀처럼 전용주거인데 편리하면 틀리고 일반 주거인데 양호한이 들어가면 틀리다. 자, 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우리 전용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1, 2, 3종 구분한 건 전용주거야 일반주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또 일종 전용주거가 저층 중심이다. 맞아요? 틀렸죠? 저층 중심은 일종 일반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파트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나중에 해야 되지만 요 하나만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단독주택 중심이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자, 우리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이걸 물어봤던 문제가 우리 22하고 29에 두 번 나왔었거든. 알겠죠? 그래서 뭐 기본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번수할 때 전부 종합정리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는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그럼 2종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또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가 들어온다겠죠? 그럼 여기도 아파트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들어오죠? 자, 아파트 하면 여러분들 우리 건축부에서 공부할 겁니다만은 아파트는 주택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말합니다. 알겠죠?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는 거야. 뭐 4층이 하니까 아파트 못 들어오겠죠? 못 들어온다. 뭐 주거지역 중에서 6개 주거지역 중에서 아파트 못 들어온 데는 딱 일종자 써진 것만 아파트 못 들어온다. 나머지 다 아파트 들어올 수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걸 봐두세요. 보통 주거지역이라 해서 다 아파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종자 써진 거, 일종 전용주거하고 일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 못 들어온다. 그럼 나머지는 다 아파트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정도를 미리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거지역은 이렇게 6개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입에 붙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통 중개사 학교가 뭐 할 거냐고 뭐 전월세 한대. 그럼 전월세는 보통 주거지역이 많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 2종 일반 주거라든지 많이 접할 거야. 또 2종 전용 주거라든지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 알겠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거래할 때 다 대장 등본 다 떼 안 떼요? 다 떼어봐야 되니까. 다 써져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주거지역은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나뉠 수 있다. 라고 봐두시고. 자, 반면에 자, 상업지역은 4개로 쪼개집니다. 자, 4개. 앞머리 따서 여러분 앞머리 순도로 기억하세요. 중, 일, 유, 근입니다. 자, 그대로 풀면 중심 상업지역, 또 일반 상업지역, 또 유통 상업지역, 또 근린 상업지역. 이게 다 나눠져 있어. 알겠죠? 자, 나는 이유 이제 볼까요? 자, 중심 상업지역. 물론 이제 상업지역은 특히 개념상 문제에서 크게 물어볼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중심 상업지역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가장 큰 건물들 모여있는 데 있죠? 근데 중심 상업지역 생각하시면 돼. 가장 번화가 생각하시면 돼. 땅값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제일 땅값 비싼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심 상업지역. 자, 반면에 일반 상업지역은 중심보다 좀 낮지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알죠? 일반적인 상업기량 말씀드리는 상가들이 밀집되는 그런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돼. 일반 상업지역. 자, 유통상업지역은 뭘까요? 유통기능. 알죠? 유통기능을 위해서 형성된 상업지역입니다. 자, 우리 물류유통센터 있거나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거나 이런 데 있죠? 보통 유통상업지역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자, 근린 여러분 한문표로 우리 가까울 근자고 이웃 닌자거든. 가까운 이웃. 앞으로 이제 건축법에도
근린 생활시설이란 말 나와. 한마디로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가까운 데 있어 물건들 살 수 있는 지역이거든. 그런 지역이 보통 뭐 있어요? 이제 근린상업적으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재래시장 생각하시면 돼. 앞에 연서시장 있잖아. 그런데 보통 근린상업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저 재래시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상업적에서는 크게 4개가 있다. 자, 뭐라고? 중심, 일, 유, 근. 딱 입에 붙어야 돼. 알겠나요? 근데 상업적으로도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히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공업지역은 또 3개로 나눠집니다. 3개. 자, 3개 뭐 있나요? 전, 일, 준입니다. 자, 그대로 풀면 전용 공업지역이죠. 또 일반 공업지역, 또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거 똑같죠? 주어저거 똑같죠? 큰 건 똑같아. 용어 자체가 똑같아요.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용 공업지역은 우리가 중화공업이란 말은 큰 공장들이 있는데 큰 공장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바로 뭐라고? 전용 공업지역이야.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울산에 뭐 큰 탱크들만 있는 공장들 한 번씩 비친 적 있죠, 뉴스에. 뭐 그런 지역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게 전용 공업지역이에요. 그럼 거기는 화학 제품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좀 저해될 수 있는 그런 큰 공장들 있는 지역. 이게 전용 공업지역. 자, 반면에 일반 공업지역은 한 번씩 개념 물어보거든. 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한다. 이 표현 나오면 무슨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알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에요. 우리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근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들이 배치된 지역을 뭐라고? 일반 공업지역. 하나 기억해 놓으셔요. 봐두시고. 자, 반면에 준공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경공업이야. 조그만 공장들이 있고 거기에 주거 기능도 할 수 있고 상업 기능도 할 수 있고 주거가 있으면 상업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공장들이 모여 있는데 기숙사도 있다. 기숙사 있으면 보통 옆에 온룸도 있겠죠. 자, 그런 지역들. 기숙사 온룸이 있으면 또 상가들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게 모여 있는 게 준공업지역이야. 또 조그만 공장들도 있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 공업지역은 나뉘면 3개로 나뉠 수 있다. 자, 뭐 전, 일, 준.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 자, 녹지지역도 나누면 3개로 나눠집니다. 녹지도. 자, 3개로 쪼개지는데, 자, 3개는 보생자 보인가요? 자, 그대로 풀어버리면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자, 생은 뭐죠? 생산 녹지지역. 자는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의미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전 녹지는 말 그대로 보전이기 때문에 보전 녹지는 보통 개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발 보통 안 될 것이고. 자, 이제 생록하고 이제 앞으로 좀 생록, 잔록 이렇게 많이 나올 거거든. 뭐 우리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는 이 개념 가지고 2개 바꿔치기 하는 것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자, 일단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개발이 유보됐단 말의 의미가 뭐죠? 자, 개발은 된다, 안 된다?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유보해놨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개발이 가능하지만 유보, 보류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생산 녹지지역이고. 자, 자연 녹지지역은 뭐냐면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뭐라고? 자연 녹지지역, 자녹.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자,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상 공록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어디가 제일 땅값이 비쌀까요? 상업적이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야. 제일 땅값이 싼 데는 녹지가 제일 싸겠죠? 자, 녹지 중에 제일 싼 데가 어디야? 보존 녹지. 녹지 중에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딜까? 자연 녹지. 제일 개발된. 그 다음에 생산 녹지.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거래할 때 자연 녹지 쪽도 한 번씩 당 거래하면 여러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개발 허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 알겠죠? 그래서 녹지 쪽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제일 원만하게 이루어진 게 자연 녹지. 알겠죠? 녹지 중에서. 일단 뭐 개발이 돼야지 거래가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개발 안 된 땅은 누가 팔기도 않지만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반적 도시지역이 여러분
나눠버리면 세분의 6개, 10개, 13개, 16개. 도의적이 쪼개면 16개로 쪼개지는 거야. 아까 21개 중에 거의 도의적이 다 차지하고 있어. 알겠죠? 도의적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일반 용도적은 여러분, 도, 간, 농, 잔대. 그중에 도의적이에요. 자, 도의적은 나뉘면 4개로 나뉘더라. 자, 4개, 뭐? 주, 상, 공, 녹. 생각하시고요. 또 주거적은 나누면 또 3개. 크게 말하면 3개. 전, 일, 준. 또 전형은 1, 2종으로 구분하고 일반은 1, 2, 3종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준주거. 그래서 쪼개버리면 6개로 쪼개지더라. 자, 그러면 일정 전용 주거는 자, 2가지 포인트 단어. 일정 전용 주거는 2가지 포인트 뭐? 단독주택 중심이고 양호한 환경 보하는 거. 오케이? 이종 전용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이고 양호한. 됐나요? 자, 일정 일반 주거는 저층 중심의 편리한. 됐죠? 이종 일반 주거는 중층 중심의 편리한. 자, 3종 일반 주거는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됐죠? 자, 준주거는 여러분들 뭐 주거도 하고 상가도 있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상업적은 여러분 나뉘면 4개. 뭐 있다? 중, 일, 유, 근. 오케이? 유통상업적인지 뭐 근린상업적인지 전부 다 입에 익숙하게 입에 붙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 지금 나중에 거래할 때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입에 붙어야 돼, 입에.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고 하잖아. 안 할 사람은 이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알겠죠? 그래서 중개업 할 때는 말이 입에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다 붙어야지. 이 지역 소개하면서 다 무슨 지역으로 다 말을 해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일주군. 자, 공업적이다. 뭐 공장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많이 해. 또 공장 거래할 정도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알겠죠? 돈도 크니까. 어쨌든 자, 공업적 여러분 3개. 뭐 전, 일, 준. 그럼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냐 물어볼 거 아니야. 일반 공업적인지 천연공업적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나요? 그럼 거기 따라서 또 각각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건축자들 권유자 다 있을 거야. 이걸 찾아볼 줄 아셔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딱 지역을 먼저 알아야 돼. 무슨 말이겠죠? 지역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설명할 것이 없어. 중개할 때. 가장 기초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는가 보시란 이야기야. 자, 녹지도 여러분 나뉘면 3개. 뭐? 보생자. 자, 그러면 개발 유보란 말 나오면 무슨 지역? 생녹, 생산녹지. 제한적이지만 개발 허용이 나오면 자녹, 자연녹지. 딱 기억해 두시고 일단 도의적이 이렇게 16개로 쪼개진다. 됐나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관리지역이 나옵니다. 자, 관리지역은 여러분 자, 3개로 쪼개질 수 있거든. 자, 관리지역은 여러분 거기 뭐라고 했죠? 보생계입니다. 자, 아무리 딱 하시면 돼요. 알겠죠? 보생계. 자,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우리 녹지가 보생자죠. 자, 여기는 관리는 보생계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3개 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어디 볼까요? 자, 관리지역에서 자, 보전관리는 여러분 어디에 준한다겠죠? 접어지역. 접어지역의 지정은 곤란하게 접어지역은 아니야.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라고요. 자, 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은 아니야. 알겠죠? 농림지역 지금 곤란하게 농림지역은 아니란 이야기야. 근데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계획관리는 어느 지역? 도시지역이야. 편입이 예상된단 말은 도시지역에 붙어있어. 자, 이쪽 그럼 도시지역에 붙어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야. 알겠죠? 그러면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지역을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리고 보통 이 계획관리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또 접할 겁니다. 알겠죠? 업무 볼 때 접하고 공부할 때도 많이 나와. 시키면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땅을 사야 돼? 계획관리. 도시지역 들어오게 되면 땅값도 오를 거 아니야. 알겠나요? 그래서 그만큼 좀 투자가 많이 되고,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보전관리는 아무래도 우리 보전자 들어간 거는 땅값도 싸지만 거래도 잘 안 되겠죠? 보전자 들어간 것은 개발 잘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땅값이 좀 싸기도 하겠지만 거래가 좀 안 될 것이고. 알겠나요? 그러면 계획관리가 그만큼 많이 돋보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용어가. 어차피 그거 개발되는 데 가지고 논의가 할 거 아니야. 개발 안 된 데는 별로 논의 나올 곳이 없어. 항상 개발 안 된 데는 어떻게 쓰라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정할 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그 초점을 기억하세요. 자, 관리적은 세 개가 있네요. 자, 그럼 도간 했죠? 네, 농림입니다. 자, 농림적은 여러분 어디에 지정하냐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자, 농지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냥 우리 의미는 농업을 뭐 한다? 진흥, 농사 짓는 데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진흥지역이 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나눠지는 것은 농지법에서 공부할 거니까 일단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그런데 농림적을 정할 것이고 또 어디에 정하죠? 보전산지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잠깐만 보전산지는 용어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 보전산지가 뭐죠? 앞으로 용어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자, 우리 산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이야, 산. 알겠죠? 우리 산 있죠? 그 산지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임야란 말 쓰잖아. 그죠? 산지입니다. 자, 이 산지는 법이 또 따로 있어. 우리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옛날에 산림법이었어. 하여튼 용어 밖에 산지관리법인데 이 산지 종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분류는 있는 거예요.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우리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어. 자, 그럼요. 보전산지란 말 용어 한 번씩 잘 나오거든. 이게 용어만 잠깐 설명드려요. 물론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용어 정도만 간단히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보전산지는 말로 보존이 붙었으니까 산을 어떻게 하겠다? 보존하겠다는 의미거든. 그럼 일단 느낌은 보전산지 보통 개발이 좀 될까 안 될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내가 산에 임야를 구입한다. 뭐 전체 살 수도 있고 일부 살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산을 구입한다. 왜 산을 구입하죠? 산을 왜 살까? 좀씩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은 여러분 항상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산을 왜 삽니까, 여러분? 산 사보려고 한 번도 안 해봤나? 아니, 그게 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꾸 이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몰라요 하지 말고 자꾸 접해. 알겠죠? 땅을 안 사더라도 사서 문의하고 가서 봐보기도 하고. 알겠죠? 돈 없으면 안 살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진짜 땅이 좋다 생각하면 근데 또 그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지 마라. 모르고 사면 어쨌든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 그죠? 물론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실수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실수하게 돼 있어. 알겠죠? 똑같대.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접해봐야 돼, 접해. 경매도 말로만 하고 싶다 하지 말고 가. 알겠죠? 경매도 한번 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안 해보고는 무조건 어려워, 안 해봤어. 있으면 정말 그건 정말 여러분이 지양해야 될 자세야. 알겠죠? 일단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부딪혀야 돼, 안 부딪혀야 돼? 그렇지. 대신 이제 모르면서 부딪히면 손실이 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투자할 땐 조심하되. 알겠죠? 부딪혀보면 접할 수는 있잖아. 알겠나요? 경매한테 법원 한 번도 가봤나? 등기소도 가보고 다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보잖아. 그리고 뭐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몰라. 그죠? 본인은 아무 준비 안 하면서 하겠대. 막연해. 그러지 마라. 알겠죠? 뭐든 구체화시켜야 돼. 그죠? 뭐 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막연해. 그냥 여기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똑같아. 돈 벌 궁리는 안 해. 알겠죠? 부동산에 중개업은 부동산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 막연하게 그냥 접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지식도 안 쌓여 그러면. 알겠죠? 여러분들 주식도 한번 해봐라. 주식도 그러잖아.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누가 좋다면 사고만 있어. 떨어지면 계속 운이 없다고 하고 있고. 운이 아니라 게으른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니 그것이 되겠어? 알겠나요? 모든 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관리, 자기 훈련 내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느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어차피 실수는 할 수 있어. 알겠죠? 우리가 뭔 일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실패는 할 수 있어. 근데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야. 제 말겠죠? 그래도 저 뉴스도 부동산 뉴스만 자꾸 보고 부동산에 미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야만 여러분이 생각해봐. 오늘 합격자 발표했지만 오늘 합격하신 분들이 바로 돈 벌겠어?
보는 사람이 있어. 그동안 계속 부동산에 미쳤던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 알겠죠?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은 자격증 하나 땄다 해서 돈 벌어? 구름처럼 몰려와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 즉 부동산에 관련되고 돈을 번다. 이게 중개업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또 투자해서 볼 수도 있잖아. 투자도 할 거냐? 그러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렇지. 그럼 안다는 것이 글로만 아는 게 아니거든. 글로 아는 건 기초고 또 접해봐야 돼. 또 이론과 실무가 있잖아. 자꾸 접해보는 거야. 근데 자꾸 밀어 안 하고. 알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접하면 할 것 같아? 택도 없어.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지. 불 보듯이 뻔해, 그런 것은.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좀 하셔야 돼. 관심을 갖고. 자꾸 대장도 보고 도면도 볼 줄. 봐봐, 그냥. 건축 설계도 한번 봐보고. 설계도면도 한번 봐보고. 모른다 그러지 말고. 물어보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게, 지번이 어떻게 돼 있고, 산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임야도 볼 수 있고, 농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 공장도 공장농지도 한번 볼 수 있고. 다 찾아가면서 한번 봐보는 거야. 시간 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알겠죠? 지금 이제 시험 공부 중심이 공부를 하긴 하셔야지만 하기 싫을 때 자꾸 그렇게 봐봐. 경매도 꿀꿀하면 경매 날짜가 다 나오잖아. 요즘 전 정보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알아보면 돼. 알겠죠? 뭐 물건 나오더라. 좋아 보이는데 한번 가볼까? 알겠죠? 남도 입사카도 한번 써봐. 대버리면 어쩌지? 대부분 손해보는데. 알겠죠? 손해보긴 하지만 뭐 10% 넣은 거 보증금 어째서 못 받죠. 그래도 한번 안 낙찰되게 한번 써봐. 알겠죠? 안 낙찰되게 쓴 것은 뭐 아주 높게 써보든지 뭐 아주 낮게 써보든지 뭐 낙찰 안 될까요? 한번 써보고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나요? 돼버리면 이제 또 돈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정확히 분석도 못하는 데서 들어가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해보고 경험을 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야지 뭐 알지. 그죠? 우리가 흔히 하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자, 뭐 나중에 퇴직하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 많이 하면 꼭 제일 옛날 많이 한 게 뭐죠? 식당 차린다. 요즘은 뭐 커피숍 차린다. 휴게음식 차린다. 식마다 커피 차린다. 다 돈 벌까? 다는 아니고 너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막 90% 가까이는 다 망하죠. 이유가 뭘까?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니까 그래. 자기 주관이 없어. 자기 주체가. 자기가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옆에 말만 들어보니까 항상 부동산은 거의 조심하라고 대한 이유가 뭐냐. 부동산은 금액이 커. 물론 주식도 크게 한 사람은 크게 하겠지만 알죠? 뭐 다 마찬가지. 일단 없는 돈에 막 끌어들여서 했다가 맞아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럼 인생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자꾸 접해보려고 해. 알겠죠? 막연히 피상 쪽으로 보지 말고 발을 좀 한 발씩 더 디뎌.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훈련 과정을 생각하고 자꾸 연습하세요. 어차피 그러면 중개업을 할 거잖아. 자격증 안 딸 거야? 따고 그냥 농장 장롱에 넣어놓을까 그냥? 아니잖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빨리 준비해.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가시라고. 알겠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자리 못 잡아. 합격해도. 알겠죠? 그 합격해도 자리 못 잡으면 뭐야? 뭐 소장 하나 실장 하나 뭔 차 있어. 돈 못 버는 건 똑같은데 뭐. 알겠나요? 그래서 열심히 좀 더 자리 잡으려면 그렇게 준비해가면서 하세요. 자, 일단 우리 산지 여러분 이제 봐봐. 아까 땅을 내고 산지 땅을 잡아. 임야를 왜 산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자, 마도 누가 묘 쓰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내가 또 임산물에서 산에서 나는 그 작물들 있잖아. 그걸 내가 재배하려고 살 수도 있고. 알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주택 지으려고 살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산지인데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항상 또 접근하라고. 주택이라는 범위가 넓어. 아니, 이게 작게 먹지고 주택 종류가 많게 굉장히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무조건 작고 넓다. 이건 사회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아니, 주택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단독 공동이 있을 것이고 분류가 많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것이고 다 나와 있다고. 그런 걸 찾아보셔야 돼. 알겠나요? 그리고 또 이 산지가 주택 자체가 안 되는 데도 있어. 또 되는 데도 있고 일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제 다 이게 그게 공부를 하는 거야. 다 정해져 있다고. 알겠죠? 요즘 손으로 다 핸드폰에 다 찾으면 노력만 하면 다 찾을 수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안 되는데 짓고 싶어. 그럴 수도 있고 또 주택 규모가 안 되는데 짓고 싶고. 그죠? 그러려면 만약에 안 되는 지으려면 요 산지인데 용도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용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용도변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일단 대주로 만들려면 용도변이 가능할지 안 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이 용도를 바꾸는 것을 여러분 전용이란 말로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지, 전용, 허가든 전용 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도 알아봐야 돼. 알겠나요? 농지도 나중에 농지 전용을 공부할 거거든? 그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용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보통이야. 이것도 나눠지기 때문에, 지역도 나눠지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개념 말씀드린 거예요. 보전산지면 이 전용 등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그렇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안 될 거냐는 또 다 정해져 있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규모 정해지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안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준보전 산지는 뭘까? 어느 정도 전용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전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전 산지는 그래서 우리 산지의 일부다. 산지 종류가 많아, 산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농림지역은 어디에 지정한다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농림업, 농업하고 임업이야, 임업. 알겠죠? 우리 산에서 임업이 이런 걸 진흥하고자 또 산지 관리하게 지정하는 게 뭐라고? 농림. 농림지역은 일단 개발이 막 되는 건 아니겠죠? 막 건축을 막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농림지역이 있다. 자, 또 한 가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보지역이라고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의미 자체가 알다시피 뭘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자연환경, 자연환경을 안 봐도 알겠죠? 뭐 생태계든 기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용도 지역을 자, 우리는 크게 4개라고 했었죠? 4개. 자, 4개 뭐 있었죠? 도, 관, 농, 자. 이걸 쪼개버리면 도지적이 아까 16개 있었잖아. 관리적이 3개. 하나하나. 총 21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21개 용도적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개념 분류적인 문제에서 마지막 정리. 아까 있죠? 용도적의 지정 변경은 뭘로 한다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를 한단 말의 의미는 뭐라고? 관리를 했단 말의 의미는 모든 시나군이 내용이 같겠다, 다를 수 있다. 또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해라, 절차를 지켜라. 항상 그 점을 고려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용도적은 상호간에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죠? 하나의 토지에는 2개의 용도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호 중복이 안 된다. 근데 지구나 구역은 달라. 필요하면 중복될 수도 있어. 지구나 구역은. 근데 용도지역은 수평적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복 지정될 수는 없다. 자, 드시고. 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받는다겠죠? 행위 제한 대표적인 게 2가지. 2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대표 선수예요. 대표적인 게 2가지. 자, 건축 제한은 아까 했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시키는 거야. 용도를 제한한단 말은 우리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지, 알겠죠? 어떤 건물이 다 나오거든? 그 용도를 제한시키는, 공장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또 아까 아파트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다 이게 나눠져 있어. 용도 제한이 있고, 또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말처럼 이 2가지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 여기 1번 건축 제한은 우리가 외우기 어렵다겠죠? 시험용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워. 업무 볼 땐 또 찾아봐야 돼. 알겠죠? 여러분 항상 머리 염두에도 중개업할 때 어리버리 대충 했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징역 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법을 찾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습관이 돼야 돼. 제 말이겠나요? 생각해봐야 남의 부동산 막 거래하는 것을 뭐 몇억, 몇십억 되는 것들 거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뭔 일 터지면 어쩔 거야. 나 책임 없다고 그래, 중개사가? 말도 안 돼. 알겠죠? 이게 큰 코 안 다치려면 항상 법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요령이 항상 법을 찾아보고 법을 보면 여러분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내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지금부터 그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이. 이제 법을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핸드폰 뭐 법제처 찍어서 법령 종합 정보센터 찍으면 다 나와. 알죠? 법제목 치면 나오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단어 치면 다 나와. 한글로 써있으니까 읽어보면 돼. 근데 읽어보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봐? 전문가가 누군데?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 믿지 마. 전문가 사기꾼들 대반이야. 뭔 전문가한테 물어봐. 야, 항상 머리에 염두에도 여러분 모르고 볼 때 물어보라고 하면
옆집이든 뭐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유튜브에 전문가들 널렸어 물어보지 말아. 걔들 다 맞는 거 아니야 말이. 알겠죠? 항상 어디 가냐면 담당 공무원을 만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물어보라고. 그게 가장 기본이야. 알겠죠? 근데 꼭 물어보면 옆집 물어보고 뭐 유튜브에도 물어보고 제발 그러지 말어. 알겠죠? 그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 알겠죠? 이게 법을 항상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라고.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 거 아니야. 그 지역은.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 이 계획이 통과됩니까? 물론 애매한 건 말 안 해주겠지. 변경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자꾸 접하다 보면 감이 생겨. 그래서 처음에는 발품 팔아야 돼.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 가다 보면 그 구청의 건축가 공무원이든 도시계획과 공무원이든 다 친해지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 전화로 물어봐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발품 팔아야 돼. 꼭 옆집이다 물어보지 말어. 제발 옆집이다 물어보지 말어. 옆집이 뭐 다 알아. 보통 물어보라면 옆집 물어보고 아는 언니한테 물어보고 막 그래. 무슨 아는 언니가 뭐 전문가야? 전문가는 뭐 전문가가 뭔데? 응? 아니 그 제발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라고. 알겠나요? 이제 세금이야 당연히 세무사한테 물어봐야지. 세금 관계는 그 전문 세무사가 있으니까. 그 갖고 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런 자에게 물어봐야지. 주변에 좀 안다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말어. 꼭 그래 실수가 나온다니까. 일단 실수 나면 끝나 여러분. 중개보다가 실수 한번 해버리면 여러분 그 막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꼭 그런 습관이 몸에 붙어야 돼. 법은 항상 기본이에요. 알겠나? 우리가 배운 2번 말고도 법이 많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볼 법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볼 때 무슨 법 봐야 되냐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해. 그럼 제가 무슨 법 보라고는 이야기해 줄게. 저는 요 대목까지는 제가 전문가야. 근데 그 실제 세부적인 거는 그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또 그 찾아가서 계획도도 보고 다 봐야 돼. 알겠죠? 이제 그건 여러분이 발품 팔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마다 다 틀릴 거니까. 다 지역 따라.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점들 이 용도적 개념 분류 문제는 그 밑에 한번 문제 봐볼까요? 11페이지에 아래 문제 28회 문제 한번 보이죠? 이게 개념 분류 문제 나온 것은 최근에는 마지막 문제였어. 최근에는. 그래서 그대는 안 나오고 옛날처럼 이게 고전적인 문제고 28회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도 맞힐 수 있어. 알겠나요? 다음 솔직히 아닌 거 물어봤잖아. 그럼 간농자 고르면 되잖아.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냥 죽는 문제야. 28회 때의 문제가 좀 쉽게 나왔던 해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 문제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쉽게 나오지 않아.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나 나오면 땡큐. 됐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이제 용도적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업 중에 용도적의 이 분류, 어떻게 나눠진 분류하고 건폐율 용적률만 외워도 오늘 수업 짱입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또 생각하세요. 자, 이제 우리 건폐율 용적률을 들어갈 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건폐율이 뭐라겠죠? 건폐율. 응? 자, 일단 건폐율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종의 넓게 건축할 수 있는,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이야. 우리 땅에다가 얼마나 넓게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합니다. 자, 용적률을 뭐라겠죠?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이야. 자, 이 표현은 우리끼리 이해하는 말이고 좀 이따 이제 또 시험용 용어도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이해할 때는 건폐율은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자, 우리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게 대지 면적입니다. 내 땅이에요. 그럼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 땅에서 건축을 내 땅을 빡빡하게 다 채워서 짓고 싶다. 완전히 내 땅에다가 다 건축을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넓게 짓고 싶다. 라고 하면 건폐율이 몇 프로 나오죠? 다 이렇게 다 채웠어. 다 채워서 건축을 했어. 그래 버리면 이때 건폐율이 100%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내 땅에 다 채워서 지을 수 있다면 일단 100%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100%는 이론상만 나오지 실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100% 지어버리면 옆집도 다 붙일 거 아니야. 그럼 옆집하고 벽이 없어져 버리지. 벽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어요. 아마 우리 아까 용도지역 중에 가장 큰 건물 들어온 데가 어디라겠죠? 아까 용도지역 중에 가장 큰 건물 들어온 데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했잖아. 알겠죠? 중심 상업지 가장 큰 건물 들어온 데 그러면 거기가 건폐율이 제일 클 거야. 그러면 거기 건폐율 최대치가 90%야. 90%. 알겠죠? 이제 그 이상은 없어 현재는. 알겠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이지 100% 나올 수가 없다. 건폐율이 100% 초과할 수는 없겠죠?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대지 면적이 100일 때 만약에 건폐율이 50%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50%라면 건축을 얼마까지밖에 못한다. 50제곱미터밖에 못하는 거야. 대지는 100이지만 건폐율이 50%니까 50제곱미터까지만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넓이에 관한 거야 지금. 알겠나요? 근데 만약에 건폐율이 80%로 조정이 된다. 자, 80%가 됐다. 60%가 됐다. 70% 됐다. 자, 그러면 이때는 더 넓게 짓는 거죠. 대지가 100일 때는 7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또 만약 건폐율이 30% 됐다면 더 좁게 짓는 거지. 30밖에 못 짓는 거야. 자, 이 말은 숫자가 커지면 더 넓게 짓는 것이고 숫자가 줄어들면 좁게 짓는 거야. 알겠죠? 숫자가 커지면 여기서 우리 뭐냐면 완화된다는 말 쓰는 거야. 풀어주는 거죠. 더 넓게 지으라는 건 풀어주는 거야. 더 좁게 지으라는 것은 완화야 강화야? 강화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이게 왜 표현이 나오냐면 한번 여러분 잠깐 설계를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나중에도 볼 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요 지역이 요 땅이 만약에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좀 이따 봅니다만은 건폐율 최대치가 60%거든. 자, 그리고 용적률 최대치가 250%가 나와. 최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겠죠? 그러면 봐봐. 자,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중층 중심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자, 근데 일단 요 우리 퍼센트로만 본다면 보통은 용적률을 건폐하려면 층수가 나오거든. 그럼 보통 4층은 5층밖에 안 되잖아. 알겠나요? 그럼 실제 2종 일반 주거지에 4층짜리밖에 없어? 아니잖아. 뭐 8층도 있고 10층도 있거든. 알겠죠? 그냥 이 표현을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 강화원을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이걸 잠깐 이해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미리 지금은 이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이 문제 답할 때 접근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이 용도 지역별의 건폐 용적률을 정해놨는데 최대치가 나와 있거든. 그럼 이대로만 간다면 여기는 높은 거 못 들어와 크게. 알겠나요? 근데 보통 또 높은 게 들어오거든. 자, 그런 게 뭐냐면 이 용도 지역도 있지만 외부 변수가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든지, 알겠죠? 아니면 택지개발 지구가 지정되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도 시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완화시켜줘. 풀어주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면 건폐율 1.5배까지 풀어주고 용적률 2배까지 가능하거든. 알겠나요? 그래서 높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보통은 지역은 여러 가지 또 다른 구역이 묶거나 또 다른 법에서 정한 다른 게 지정될 수도 있어. 알겠나요? 그러면 토지를 볼 때 용도지역만 보면 안 되겠죠? 근데 토지지역 띄면 다 나와. 다 지정된 것들이. 알겠죠? 그럼 거기 따라서 또 완화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야.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건폐율의 개념은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는 자 50%일 때 50제곱미터 건축했거든. 근데 몇 층까지 올릴 거냐? 높게 짓는 비율이죠. 자, 높게 짓는 비율이 뭐라고? 용적률. 자, 그러면 똑같이 대지 면적 100이고 건폐율이 50%인데 용적률이 200% 나와 있어. 그러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자, 일반적으로 50제곱미터, 즉 50제곱미터가 몇 개 있어야 200이 되죠? 4개.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짓느냐. 그러면 200%인데 만약에 300%가 되면 6층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 물론 이제 건축을 좀 적게 해가지고 높게 올릴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 최대치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6층까지 올라가서 강화된 거야? 완화된 거야?
그 숫자 커지면 더 높게 짓는 거고, 또 만약에 줄어들면 100%가 됐다면 강화된 거겠죠? 더 낮게 짓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최대치만 놓고 비교한 거예요. 누가 그래, 200%도 5층도 올릴 수 있다. 굳이 50 안 짓고 30을 짓거나 해도 올릴 수는 있겠지. 근데 일단 보통 그렇게 최대치만 놓고 비교하시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보는 기본 내용이고, 자, 보시면 시험용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 자, 건폐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건폐율은 자,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제 시험용이야. 우리끼리 말할 때 건폐율은 넓게 짓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일반적으로 시험용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럼 이 표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지 면적은, 자, 이 표현이 뭐죠? 우리 분모, 우리 산소 따지면, 자, 뭔 것에 대한이 여러분 뭐예요? 분모죠? 뭔 것에 대한, 분모. 뭔 것을, 이게 뭐죠? 분자. 건축 면적입니다.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건폐율입니다. 자, 보면 용적률은 뭐예요?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입니다. 알겠죠? 그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분율. 이게 이제 건폐율이고, 요놈은 용적률입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이 뭐냐? 자, 밑에 써놨죠? 연면적은 뭐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겁니다. 그렇죠?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이 있겠죠? 바닥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 면적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바닥 면적입니다. 자, 이걸 합한 걸 뭐라 한다고? 연면적. 됐나요? 이것이 보통 연면적이야. 자,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한마디로 이해할 때 우리 건폐율은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이걸 다 정해놨다는 거야. 21개 용도적에 다 나와. 아주 정해져 있는 거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보통의 층수를 우리가 최대치만 놓고 올 때 최대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건폐율 나오면 보통 층수가 나올 거다. 최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건폐율, 그러니까 용적 200%잖아. 건폐율 50%면 나누면 4가 나오죠. 4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최대치만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봐두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21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알게 되면, 대략, 거기는 대지 면적이 나올 거니까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보통 나오겠죠. 대지 면적이 나오면, 편의상 우리가 100을 했지, 대지 면적이 뭐, 273제곱미터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제 간단히 계산기 때리면 돼. 알겠죠? 나누기니까. 계산기나 뭐나 요즘은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다 계산해보면 끝나잖아요. 진짜 좋아졌어, 여러분들. 그런데도 뭘 모른다고 하면 참 답답해. 알겠죠? 옛날 같으면 전부 다 등본 하나 띄고 올 때마다 다 찾아가고 막 다 찾아보면 열나면 지금 다 하는 가능한 것도 많아. 알겠죠? 다 여러분들 노력만 하면 알 수 있어. 자, 그럼 몇 시까지 올리는 거 대충 나오겠죠? 자, 요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21개 용도지역의 건폐 용적률 공부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겠죠? 국회법 시행령에서 최저치도 있고 최대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최저치다, 최저다, 최대다. 최대. 이걸 공부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최대치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각 21개 용도지역의 최대 상한선을 공부하시면 돼. 알겠나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해 놓았죠? 조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 땅을 봤어. 근데 이 땅의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계획관리 지역이면 좀 이따 봅니다만은 일단 우리 건폐율 최대치가, 그러니까 우리 시행령에 정한 최대치가 40%고 나오고 용적률 최대치가 100%야. 됐나요? 이게 최대치야, 최대치.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나와 있죠? 조례가 정한다면 이 지역이 만약에 경기도 가평군이다. 뭐 가평군에 조례가 있겠죠. 조례에서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 그러면 가평군 있는 이 계획관리적 이 땅, 집어치면 나올 거 아니야. 이 땅이 건폐율이 35%가 될 수도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정하니까. 또 용적률이 100%지만 90% 될 수도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이 조례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봐야 돼. 그러면 시험용으로는 조례 공부를 못해. 전국에 250여 개 되는 그 지자체 다 공부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래서 시험용으로는 이 상한선 이걸 공부하시면 돼. 됐나요? 그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조례를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죠. 어느 지역 땅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업무 볼 때는 조례를 찾아보되 일단 우리 시험용으로는 시행자간 최대 상한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암기할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보시면 그 11페이지에 그 표의 오른쪽에 제가 건용 최대치 다 적어놨잖아. 11페이지 오른쪽에 뭐 21개 용도지역에 다 건용 다 나와 있죠? 이게 다 최대치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자, 이걸 이대로 외우기는 뭐하니까 제가 암기 요령을 그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거든. 자, 요거 이제 외울 거예요.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암기 들어갈 거예요. 자, 10분 쉬겠습니다.